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홍춘욱 저자님의 책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을 이분 책을 먼저 읽었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게 공부가 되어서 또 다른 책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단 이 책도 역시나 이분의 그런 통찰력이 보였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 이제 불인이다 보니까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고 또 다른 책들도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지금 경제 강의 노트라는 유튜브로도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일단 많은 것을 흐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이 위기인지 불황인지, 그럼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흐름이라도 읽을 수 있다라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불황의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가 깨지지 않는, 내 자산을 잃지 않는 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불황일 때는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 국채는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지난 2011년, 2020년 지금 현재를 우리가 바로 다음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시간을 공부하는 건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11년 여름에 이렇게 2016년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금융시장 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이렇게 1800 수준으로 하락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때 달러를 보유를 하고 싶더라면, 그것도 많이, 그죠? 그렇다라면 상황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그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면 미리 내가 그 자산을, 내 자산을 이쪽에다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눈을 기르기에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그 기초적인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공부를 한다라면 또 차곡차곡 쌓이게 되겠죠. 2020년 봄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이 강세였습니다. 주식이 폭락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멘붕이 왔었죠. 주식을 하는 사람은. 근데 어때요? 그 이후에 주식이 붐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또 주식이 다 올라가니까 다 너도 나도 또 주식 투자를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또 주식이 파란 물결이죠. 자, 그러면 이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주식이 폭락했을 때 우량주를 많이 매입을 했다라면 그 주식이 또 올라갔을 때 팔았다라면 당연히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적을수록 이렇게 달러라든지 안전자산에 투자하든지, 주식은 오르내림이 부침이 너무 심한데 여기에 내가 몰빵해서 내 자산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어느 정도의 흐름을, 그죠? 싸게 샀다라면 그게 어느 정도는 또 상승할 거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안전자산은 달러 투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울 때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 오르고 1100원대가 있고 1300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르는 이유와 그리고 오르는 그 시점, 내리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면 언제 달러를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우리 그 주식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국 자산을 막 많이, 그죠? 한국 주식을 막 많이 살 때가 있고
많이 사게 되면 당연히 우리 주식이 확 오르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또 확 또 많은 돈을 그죠? 갑자기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유를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죠? 결국은 우리 그 경기가 그죠? 이렇게 여기 책에서 설명 그대로 제가 옮겼는데 채찍 효과로 한국이나 중국, 대만 같이 공급 사슬망의 끝부분에 있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빠르게 나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그죠? 세계 경제가 불황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건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세계 경기가 나쁠 경우에는 반대로 환율은 급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여러분들이 언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달러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불황에 강한 미국 국채를 챙기라 해놨는데 아마 상장지수 펀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인데 이 책에서는 미국 달러 선물을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거를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 추천한 데서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이런 불황일 때는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창에 이렇게 여러분 이 번호로 그죠? 주문 번호로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원화 예금을 가입하는 대신에 투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미국 국채 그다음에 이렇게 그죠?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결국은 불황에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또 호황일 때는 또 다른 부분에 또 그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 국채 투자 불황에 강한 자산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이렇게 10년, 물론 30년도 있지만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게 있고 코덱스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번호를 다 적어놨죠. 그죠? 이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식창에서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그죠? 주식창 뭐 미래에셋이든 그죠? 뭐 한국투자든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이 번호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죠?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TLT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IEF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86쪽에 이렇게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7년 내지 10년 국채 편입 상장 지수 펀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다라면 이렇게 우리나라 그죠? 주식창에서 이렇게 충분히 미국 국채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나중에 미국 국채는 이렇게 이런 상품에 투자하더라 불황에 강한 자산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지금 엔화가 또 되게 약세잖아요, 그죠? 그럴 땐 또 타이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또 일본의 엔화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원 정도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방법이 그죠 좀 달라진다라는 거 이 경기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 저도 뭐 주린이 그 다음에 불인이 이런 말이 있듯이 경제에서는 저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불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보고 이제 마지막 쪽에 보면은 투자 경험, 저자의 투자 경험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5가지 지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주 그룹은 브랜드 가치를 지닌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브랜드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생각나는 거 우리가 코카콜라 이러면 바로 떠오르죠. 나이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자체가 그냥 그 이미지 자체가 딱 바로 떠오르는 거 뭐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그룹은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또 회복한다라는 거죠. 자, 성장주 그룹에서
교체 비용이 크거나 아니면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여러분들 교체 비용이 너무 커,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면 당연히 접근이 다 힘들 거고 대체하기 자체가 어렵다라면 어때요? 어떤 비슷한 경쟁 상품이 나타나도 이거를 대체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그러면 당연히 그건 가격이 그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게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장주 그룹은 비밀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이자, 존슨앤존슨 같은 거. 물론 이제 또 그 외에도 더 있겠죠, 그죠? 이런 기업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19에 그죠 굉장한 그죠 히트를 쳤었죠. 그런 거 같은 거. 그다음 네 번째로는 가격 경쟁력 보유한 기업들. 아마존, 코스트코 여러분들 이용 많이 하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같은 경우 그런 거 유망 성장주라는 거죠. 그죠? 이게 또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 보유를 하고 계실 건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또 다시 또 제 위치로 아니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자, 알파벳, 페이스북, 애플,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룹이죠, 그죠? 다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여기도 투자를 아마 하고 계실 건데 그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이 저자가 투자 경험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불황일 때 매수해야 될 기업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주가 폭락 후에 지배 주주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게 폭락을 했는데 폭락을 했으면 다 쳐다를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매입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이거를 넘어서서 본인의 자녀에게 정려를 할 때 본인의 자녀에게 정려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만큼 지금 가치 대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게 확실하죠. 이런 기업들을 보고 사라는 거죠.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오히려 더 인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신규로 배당을 지급한다라는 거는 그죠? 이거는 굉장한 그죠? 시그널이죠. 자, 그리고 앞에 말한 5가지의 특징, 아까 앞에 말한 5가지의 이 특징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폭락할 때 줍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뭐 경제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공부를 원하는 사람, 우리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돈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경제 흐름을, 돈의 흐름을 읽는 책이 될 것 같고요. 본인만의 이런 투자 원칙 내지는 또 아까 말한 거죠.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 투자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매수 타이밍을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던 이제 환율이라든지 주식, 부동산 그 외에 그죠? 뭐 국채 같은 거 있었죠? 그런 ETF 같은 거 그런 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름의 개인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여러분들의 소득을 여러분들이 저금만 해서 여러분들이 적금만 넣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만 이렇게 본인 자산을 형성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역사, 그죠? 이 투자 패턴 자체도 결국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읽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읽고는 사실 이게 모든 것이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어렵죠. 경제니까. 그래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몇 번씩 반복해서 읽고 또 그런 부분을 직접 투자해보고 이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겨서 보게 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앞으로 조금씩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제가 지식을 많이 전해줘서가 아니라 이런 책 봐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책을 꼭 한번 경제 공부를 위해서, 흐름을 읽기 위해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